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설계야. 그러니까 배설계는 조금 중요도면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중요하겠죠. 자, 갑니다. 얘 누구야? 마이토콘드리아야. 아주 중요한 놈이겠지. 그럼 마이토콘드리아한테 가는 건 우리 책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누구 쓰는 거야? 그렇지. 포도당으로 쓰는 거지. 주로 포도당으로 쓰는 거야. 근데 포도당만 에너지원이 아니다. 우리가 뭘로 가는 거야? 포도당. 그 다음에 뭘로 가지? 지방. 뭐 있지 또? 그렇지. 단백질. 그러니까 너희들은 얘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 지방, 단백질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3대 에너지원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중에서 봐. 포도당의 구성원소는 뭐라고? 포도당의 구성원소는 CHO가 포도당이야. 그러니까 포도당의 구성원소는 CHO. 이거 포도당이라고 쓰자. 포도당. 그 다음에 지방의 구성원소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지방의 구성원소도 CHO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당과 지방을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에너지원으로 쓰면 얘네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노폐물이라고 말하는 애는 누가 나올 수 있어? 물과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와. 됐니? 그래서 얘를 분해해서 에너지는 안 써요. CO2 나옵니다. H2O 나옵니다. 어유, 또 누구 나와요? CO2 나옵니다. 또 뭐 나와? H2O 나옵니다. 이게 나오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얘죠. 지방을 분해하면 단백질을 분해하면 단백질을 분해. 그럼 단백질을 분해하면 뭐 나와야 돼? 얘는 C 하나, H 하나, O도 있지만 뭣도 있다고? 질소. 그래,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됐니? 물론 단백질에 따라 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질소 노폐물 누가 나오는 거야? 얘가 분해되면 CO2 나옵니다. 또 뭐 나와? H2O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겁나 나오는 거 있잖아.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놈이 나오지. 누가 나오는 거야? 그래, NH3. NH3가 누구야? 암모니아. 얘가 나와요. 암모니아가 나와. 이렇게 나와. 됐습니까? 자, 노폐물 먼저 나가 봅시다. 됐니?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이제 아주 잠깐만 할게요. 뭘로 방출돼? 배출된다고 해야 돼. 뭘로 배출돼? 호흡을 통해서만 나가. 호흡을 통해서만 나가. 됐니? 그러면 물은 어디를 통해서 나가? 얘가 좀 많이 나가. 됐니? 주로 뭘로 나가? 소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지. 뭘로 나갈 수 있어? 호흡으로도 나간다고. 알겠니? 호흡으로 나가는 거 본 적 있어? 나의 쥐악 본 적 있어? 그래. 호흡하면 우리 유리창에다가 하고 내뱉으면 어떻게 돼? 수증기가 상당히 많이 나가겠지?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도 상당량 수분이 나가. 그 다음 또 뭘로 나가? 땀으로도 나가겠지. 그래서 얘는 땀으로, 호흡으로, 소변으로. 이런 건 예전에 다 했으니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지. 오늘은 얘 얘기할 거자. 지금 다른 건 싹 다 암기지? 됐니? 그래서 단백질 부산물로 뭐가 나온다고? 현기야! 단백질 부산물로 뭐가 나온다고? 현기야! 단백질 부산물로 뭐가 나온다고? 현기야! 단백질 부산물로 누가 나오니? 암모니아가 나와. 이 암모니아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지. 됐어? 왜 중요해? 이 새끼 뭐야? 맹독성이잖아. 엄청난 독성이야. 그냥 독성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뭘로 바꿔? 그렇지. 어디서? 간에서. 뭘로 바꿔? 요소로 바꾸는 거야. 얘를 요소로 바꿔. 얘를 요소로 바꾸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간 기능이 나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됐니? 내 몸에 암모니아 독이 계속 생기는 거지. 참, 얘는 뭘로 운반돼? 됐니? 어디서 만들어져서?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뭘로 운반돼?
운반되는 건 다 피 타고 다녀. 그러니까 운반되는 건 다 누구 타고 다녀? 피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피 타고 다니는데 암모니아가 피 속에 녹아있으면 혈액이 염기성이 되겠지. 그래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어마무시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몸이 퉁퉁 붓고 피부가 매우 가렵대. 독성 물질 때문에.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 기능이 안 좋으면 막 피부가 막 가렵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알겠니? 그다음 머리카락 빠지고 막 엄청난 일이 생긴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 관리를 잘해야 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알지? 간 때문인 거? 너도 간 때문이야 지금. 졸린데 간 때문이야. 알겠어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혜민아? 간 때문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싸대기를 맞으면 돼요. 근데 좀 졸립잖아. 그지? 간 때문이야. 간 싸대기. 아무튼 갑자. 그래서 간에서 뭘로 바꿔? 요소로 바꾸죠. 계속 간다. 그럼 요소는 독성이 아니야? 요소도 독성인 거지. 다만 얘는 좀 독성이 매우 강하고 얘는 독성이 약화된 독성인 거지. 그래서 이 요소를 어디서 배출하는가? 이건 배출하는 거지. 어디서 배출해? 콩팥에서 배출하는 거지. 콩팥.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콩팥. 그러면 콩팥에서 요소를 뭘로 배출하는 거야? 소변으로 배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소변에 주로 뭐가 많이 들어있겠어?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소변에서 냄새가 나지. 누구 때문인 거야? 요소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은 많이 사라진 문제지만 옛날에는 많이 나왔단 말이야. 오줌에 대해서. 요즘은 배설개까지만 하고 마는데 오줌에 분석되는 문제가 요즘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변 분석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단 말이야. 그럼 소변 분석된 문제가 나올 때 뭐야? 육식성 동물과 채식성 동물이야. 즉 뭐였어? 육식성 동물. 뭐 있어? 그래,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것들. 초식 동물 뭐 있어? 토끼, 염소 이런 애들. 얘네들의 오줌 분석하는 것도 예전에는 문제로 많이 출제되었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육식 동물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뭐가 있겠어? 요소의 농도가 있는 거야. 그럼 오줌이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돼? 냄새가 나고 독성이 강했다. 예전에는 그런 문제도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오는 추세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설을 통해서 뭐 한다고? 요소를 배출하는 거야. 지금 이거 배우러 갈 거야. 자, 됐습니까? 이게 배설계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금 전에 한 설명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배설계 중에 자, 간다. 이거야. 이 얘기인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시험에는 우리 완자에도 있고 기출필기에도 있는 문제야. 예. 그러니까 이 혈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A. 이 혈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B.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혈관 제일 많이 나오겠지. 이름이 뭐야? 콩팥. 동맥. 이게 콩팥 동맥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동맥이니까 심장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콩팥을 향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요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곳. 그럼 여기서 콩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소변으로 뭐 배출하고 요소 배출하고 나가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콩팥 정맥. 그렇지. 그러니까 이 콩팥 정맥이 우리 혈관 중 가장 뭐의 농도가? 요소의 농도가 낮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독성이 없는 가장 무슨 피가 돼야 돼? 깨끗한 피가 돼야 되겠지. 그럼 요 피가 우리 온 몸을 돌고 돌아야 어때? 독성이 없는 피가 세포 군데군데 다니겠지.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피가 콩팥에 먼저 갔다가 요소 제거하고 온몸을 도는 거란다. 그래서 이 혈관과 요 혈관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지. 두 번째, 우린 또 시험에 뭐가 나오냐? 계속합니다. 콩팥의 조직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야. 얘 가는 거야? 어디 갔어? 얘 말하는 거야. 얘 말하는 거야. 콩팥의 조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 내는 선생님도 계시고 안 내는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배워야 돼. 왜 우린 배워야지? 이거를 두 군데서나 나오거든. 여기서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예전에 방학특강 때 뭐 배웠어? 호르몬 배울 때 배웠잖아. 여기서 뭐 나와? 항이뇨 호르몬에서. 그러니까 콩팥은 요소를 배출하기도 하고 내 몸에서 삼투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지. 수분 제흡수. 그래서 이 부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뭐야? 혈관 이름이고 여과 제흡수 분비에 시작합니다. 자, 간다. 콩팥도 그리자. 나 봐. 우리가 콩팥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콩팥의 이름이 콩팥인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콩이나 팥처럼 생겼다 그래서 콩팥. 옛날 이름으로 뭐라 그랬지? 그걸 신장이라 그래. 물론 지금도 신장이라 그러고. 알겠니? 그 다음에 요 콩팥도 이렇게 세포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요 콩팥 세포. 됐니? 이 콩팥 세포 하나하나 이름을 뭐라 그러지? 네프론. 네프론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려고 그래? 요 콩팥 세포 하나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지, 네프론은. 그럼 네프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림이니까 알아둡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세포 하나에 그리는 거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네프론 구조에서 첫 번째가 요 위에를 뭐라 그래? 사구체. 요 밑을 뭐라 하지? 보먼 주머니. 보먼 주머니 알기? 그러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냐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과라 그래, 여과. 여과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럼 여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봐봐.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이 부분에 사구체에 아주 미세한 뭐가 있는 거야. 사구체에 아주 미세한 뭐가 있는 거야. 사구체에 아주 미세한 뭐가 있는 거야. 구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얇게 그리고 여기는 두껍게 그린 이유가 뭘까? 요 위에 압력이 굉장히 센 거야.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혈압 차이에 의해서 여과되는 거야. 여과의 원리가 뭐야? 혈압 차이에 의한 뭐가 돼야 돼? 여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과되는 거 잘 봐. 주로 누가 여과되는 거야? 물은 거의 여과되는 거야. 물.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 그리고 이 물에 녹는 건 다 여과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물에 녹았으니까 여과가 되는 거지. 그 물에 녹아 여과되는 게 누가 돼야 돼? 포도당, 아미노산이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야? 포도당. 누가 돼야 돼? 아미노산이 돼야 되겠지.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여과되는 거야.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여과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 누가 여과되는 거야? 요소지, 요소. 요소. 자, 이제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겠지? 뭐부터 나올 수 있냐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과 안 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누가 여과가 안 되는 거야? 저 구멍이 매우 미세해서 덩어리가 뭐한 것들? 큰 것들. 덩어리 큰 게 뭐지? 단백질. 그래서 요 사구체에 있는 단백질은 됐어요? 단백질은 여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여과되면 안 돼, 재민아? 뭐 여과되면 안 돼? 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태연아, 또 누가 여과되면 되는데? 혈구, 그렇지, 혈구. 거기서 말하는 혈구는 누가 돼야 돼? 적혈구 말하는 거야, 적혈. 그러니까 혈구가 여과되면 안 돼, 혈구. 여기서 혈구가 여과되면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따가 할 거야. 얘가 이렇게 쭉 타고 가면 여기를 신우로라 그러고 신우로 지나가면 여기 세뇨관 지나가면 여기 신우로라 그러고 여기 신우로 지나가면 여기 뭐 달려 있어? 방광이 달려 있어. 방광. 여기에 방광. 그럼 만약에 됐니? 혈구가 여과되면 방광에 혈구가 모일 것이고 그 혈구가 소변으로 배출돼 버리겠지. 그럼 뭐 한 거야? 피 오줌 싼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오줌 싸고 뭐 해야 돼? 자기 오줌 색깔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피 오줌을 싸면 됐니?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형기야 피 오줌 쌌어. 그럼 어디 가야 돼? 그래 병원 가야지 뭘 고민해. 근데 어느 병원 가야 돼?
빨리 해, 나 바빠. 표 좀 쌌어. 됐니? 어느 병원 가야 돼? 비뇨기과? 비뇨기과를 가는 건 아니다 그랬어. 알겠니? 비뇨기과는 어디 가는? 현기야! 너무 고민하지 마라. 표 좀 싸면 비뇨기과는 뭐야? 생식기와 관련돼 있어야 돼. 알겠니? 너무 고민한다. 됐니? 표 좀 싼 적 있는데, 쟤. 없지? 어디 가야 된다고? 내과가 알겠니? 내과. 내과 가서 뭐라 그래야 돼? 또 가서 내과 가서 선생님 저 표 좀 쌌어요. 표 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가서 뭐라 그래야 돼? 인사해야 돼. 알겠니? 태연아. 인사해야 되겠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 쪽으로 여과돼서는 안 되는 그 혈구가 여과돼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런 새끼 똑똑한 새끼가 왔구나. 그럴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럴 때 뭐라 그래? 저 카오스 나온 남자예요. 그러는 거 알겠니?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혈액 속에 혈구가 있으면 안 돼. 소리 오줌 속에. 피 오줌 싸면 안 된다. 두 번째 뭣도 안 돼? 단백질도 안 돼. 알겠니? 단백질도 여과되면 큰일 난 거야. 여기가 찢어졌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러니까 콩팥세포가 찢어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내과 가면 뭐부터 해? 그지? 오줌 받아오라 그런다고. 조그마한 컵을 주고 소변 받아오세요 그러는 거라고. 알겠니? 그 소변 받아가서 보면 어때? 거기서 검사해서 단백질이 나오면 뭐라 그래? 단백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또 멍청하게 그 단백뇨 나오면 단백질 안 먹으면 돼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 알겠니? 단백뇨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 콩팥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건 뭐야?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 쪽으로 여기에 문제가 좀 생긴 거야. 알겠니? 또는 혈압이 너무 높은 거야. 여기에 혈압이 워낙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 차이에서 이 녹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압력 차이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혈압 관리가 필요한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지? 순환기 대사성 질병에서 배웠지? 뭐 있어? 고혈압. 그러니까 고혈압이면 어떻게 돼? 단백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단백뇨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오줌에 거품이 많이 발생해. 알겠니? 그러니까 자기 오줌 싸고, 알겠어? 피 오줌 싸는지 보고, 그 다음에 거품이 발생하는지도 보고, 내 오줌에 거품이 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현기야 어디 가라고? 내과. 알겠니? 내과. 됐죠?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계속합니다. 이제 여기야.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잖아. 자, 간다.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를 우리 뭐라 그래? 여기가 모세, 혈관이라 그러고 여기서 오줌이, 여과된 오줌이 여기를 지나간다 그래.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지. 여기의 이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이름이 뭐지? 가느다랄 새자를 써서 새. 오줌으로 가는 관이다 그래서 뇨관, 오줌관. 뇨관이 오줌관, 새는 가느다랄 새.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여과된 이름 오줌을 뭐라 부르냐면 여기서 여과된 오줌을 원뇨라 그래.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오줌이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런다고? 원뇨라 그래. 원뇨. 그 원뇨가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야. 세뇨관에서. 그래서 우리 시험 두 번째입니다. 겁나 중요한 거죠. 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질을 잡아 당기는 거를 뭐라 그러지? 이걸 제흡수라 그래. 이 용어가. 여기서 제흡수. 그래서 이 제흡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분 제흡수, 포도당 제흡수, 아미노산 제흡수. 그러니까 제흡수라는 단어를 쓰려면 물질을 어디서 어디로 당겼다는 뜻이야. 제흡수라는 말을 쓰려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을 제흡수한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 콩팥에서만 한다 그러면 포도당과 아미노산 굉장히 중요하지. 뭐야? 이 포도당과 여기다 쓸게. 100% 제흡수. 100% 제흡수 되는 거. 누구야?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러니까 세뇨관에서 100% 제흡수를 못하면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뭘로 나와?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걸 뭐라 불러?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당뇨병이 되면 뭐 해야 돼? 콩팥에서 뭐를 포도당을 100% 재흡수 못하는 경우야. 왜 그러겠어?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아. 포도당의 농도가 이쪽에 너무 재흡수 농도가 높아서 뭐가 돼? 재흡수가 안 되는 거야. 당뇨병 무서운 거지. 오늘 당뇨 얘기가 아니어서. 자, 갑니다. 물은 조금만 합시다. 물은 어떤 재흡수야? 선택적 재흡수야. 우리는 어차피 호르몬을 한번 배운 사람들이지. 옛날에 삼투압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체내 삼투압이 너무 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재흡수를 안 하면 돼. 근데 내가 삼투압이 너무 높아. 내가 운동을 했거나 음식을 너무 짜게 먹었지. 그럼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매우 많이 재흡수하겠지. 그걸 어디서 느끼는 거야? 모세혈관의 삼투압을 어디서? 간내 시상에서 느끼는 거야. 그럼 시상에서 느껴서 어떻게 돼? 삼투압이 너무 높을 때만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어디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됐니? 뭘 분비하지? 항이뇨 호르몬. 그 한국말로 해놓으라 그랬어. 한국말로 뭐라 그래? 항이뇨 호르몬을 수분 재흡수 호르몬이잖아. 그래서 물을 재흡수한다 그래서 그 항이뇨 호르몬을 하는 거라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지. 요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요소가 어떻게 돼야 돼? 요소가 어떻게 돼야 돼? 요소는 재흡수되지는 않아. 근데 재흡수가 실제로는 돼. 알겠니? 왜 실제로 되냐면 요소를 재흡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를 재흡수하다가 물을 재흡수하다가 이 요소가 물에 너무 잘 녹아서 물 재흡수하다가 이 요소가 조금 딸려간다고. 알겠니? 요소를 재흡수하지 않아. 근데 약간 재흡수는 당하는 거야. 당한다는 표현이 낫는 거지. 뭐야? 물 재흡수하다 이 새끼가 딸려가는 거라. 약간 이해됐습니까? 계속됐지? 그래서 요소는 재흡수한다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제 간다. 여기서 이렇게 오면 소변의 요소의 잘 봐. 농도야. 이따가 문제에서 할게. 요소의 농도는 어떻게 돼? 매우 높아지는 거야. 이때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지? 그렇지. 농도가 높아지는 건 요소의 양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수분이 여기서 선택적으로 재흡수돼 버린 거야. 물의 양이 줄어들었지.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마치 요소의 양이 많아진 것처럼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요소의 양은 그대로인데 물이 줄어든 거야. 그래서 우린 뭐가 됐다 그래야 돼? 농도 증가한 거야. 요소의 농도는 증가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이거 굉장히 잘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재분비라는 말을 잘 안 쓰긴 하는데 만약에 제 학교에서 분비라는 말을 하시면 혹시 분비라는 말을 쓰면 여기서 요소가 100% 여과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요소가 모세혈관에서 세뇨간으로 재분비를 한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그 양은 아주 미미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말한다고 세뇨간, 여기를 말한다고 모세혈관, 재흡수, 재분비의 관계가 되는 거라고. 이게 콩팥세포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전체를 우리 뭐라 그래? 네프론이라 그러고. 됐니? 요거 혈관 이름을 부르면 콩팥 동맥이라 그러고 이 콩팥 정맥이라 그래. 그러니까 콩팥 정맥에서 요소의 농도가 제일 뭐 할 수밖에 없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 뭐라 그래? 배설계라고 하는 거야. 배설계. 됐죠?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거 있어. 단어 봐. 여과, 재흡수, 분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과. 이걸 톨이라 그러네요. 예전에는 사구체였는데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사구체를 톨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신우로라는 말을 안 쓰고 오줌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어요? 한자를 한글화 작업을 하셨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배설입니다. 자, 하나 더 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배설까지 다 된 거야. 자, 가자. 그럼 배설이 끝나면 이제 우리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야? 기관계 통합작용이지. 그러니까 모든 시험 문제는 다 기관계 통합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조직세포야. 그러니까 조직세포 내에서 이 문제도 조금 어렵죠?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관계 통합작용이라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결국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가 하나가 살아있는 거야?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거야. 그럼 기관계 통합작용이라는 건 이 세포의 무슨 대사? 그렇지, 물질 대사, 물질의 순환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지. 가장 기본적으로 뭐 있다고? 이제 끝났어. 포도당. 뭐 있다고? 산소. 얘한테 주는 거지. 됐니? 그럼 얘가 뭐 만들어내? 노폐물 만들어내지. 물. 노폐물 만들어내지. 이산화탄소. 노폐물. 암모니아까지라고 쓸게. 얘네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공급하는 거. 포도당 공급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소화계. 됐니?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주고받는 걸 뭐라 그래? 호흡계. 그 다음에 여기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걸 뭐라 그래? 배설계. 얘를 배설계. 물론 얘도 나가겠지만 얘는 호흡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세포에다가 주고받게끔 해주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순환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전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돼?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겠지.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되겠지. 소화계가 문제가 됐어. 포도당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됐어요? 호흡계가 문제가 됐어.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겠지. 배설계가 문제가 되겠어. 암모니아한테 큰 문제가 생기겠지. 됐어요? 순환계가 문제가 생겼어. 그렇지. 이 전체들 주기적으로 받을 수가 없겠지. 너희들 건강해? 그러면 이 기관계 통합작용이 모두 적절하게 잘 이동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뭐 갖고 조심해? 말장난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지? 전에도 한번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자, 음식물이 흡수되지 않는 찌꺼기가 나가는 걸 뭐라 그래야 돼? 배출. 그렇지. 배출. 근데 오늘 여기서 나가는 얘를 우리 뭐라 그래? 배설. 진짜 치사하게 되면 이 용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배설과 배출의 차이점은 뭐냐면 들어온 게 그대로 나가면 뭐가 돼야 돼? 배출인데 배설은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왔다가 그게 뭐 해야 돼? 그렇지. 화학 반응을 한 다음에 다른 물질로 바뀌어서 나가면 그걸 우린 뭐라 그래야 돼? 그건 배설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뭐야? 암모니아는 내가 먹은 적 없어. 내 몸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지. 그럼 그 암모니아가 다시 뭘로 바꿔? 요소로 바뀐 거지. 요소는 내 몸에 들어온 적이 없지. 내 몸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게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잖아. 이건 배설인 거야. 근데 우리가 대변이라고 말하는 건 뭐야?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서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가 나가는 거라고. 그건 내가 분명히 먹은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배출과 배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또 문제로 기출픽을 가겠습니다. 완자는 우리가 예전에 풀었기 때문에 완자 그때 안 풀린 사람들은 풀어야 돼. 됐죠? 이 문제부터 할까요? 이전에 전문을 한 것 같긴 한데 얘는 했잖아. 자, 배설 어디 있어요? 배설 있어? 아, 여기 있네요. 자, 93번부터 가봅시다. 짜잔! 93번 먼저 하고 기관계 통합작용 같아 보이네요. 와우! 그림이 맞네. 93번. 그림은 사람의 혈액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D는 모두 간, 폐, 심장, 콩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기니디는 모두 혈관입니다. 선생님 칠판 지우개 답 달아보세요. 93번. 93번 답 좀 달아보세요. 나는 칠판을 지울 테니 나의 혜민이는 답을 부르라. 아니면 우리 비니가 부를. 비나, 아, 혜민이한테 기를 줘? 아, 비니가 한대. 왜 욕구를 찔러? 대 왜? 패지 말어. 그래도 됐어. 패지 말고. 아, 왜 눈물을 흘리려 그래? 어머머머. 괜찮아. 몇 번이었어? 93번이었나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93번. 벌써 답이 나왔어? 한준이 답 나왔댄다. 답이 2개야?
아, 2개라고 써있네요. 한준이 답 나왔단다. 채민이 답 나왔단다. 채민이 답 나왔어? 맞았어? 맞았어? 자. 답만 해야 되겠다. 보기가 너무 많다. 6개 너무 많지? 답만 하자. 됐어? 한준아 답 뭐야? 답이 4번이라는데 확인하자. 보기가 너무 6개니까 4번 하겠습니다. D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갔는데 D 어디 있어? D 어디냐? 오, 여기 있는데? 얘 뭐야? 콩팥인데? 얘 콩팥을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꾸면 큰일 나겠니? 걔는 누가 하는 거야? 간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D를 C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하겠습니다. 오, 아까 했던 거네.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 됐어요? 디귿, 니을. 디귿 여기 있네요. 니을 여기 있네요. 그럼 요소의 양은 어떻게 돼야 돼? 혈액의 이동 방향이 콩팥에 가기 전. 혈액의 이동 방향이 콩팥을 갔다 온 후.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요소의 양은 여기가 가장 많고 여기가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근데 보기가 디귿에서가 니을보다 많다 그랬어요. 반대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로서는 상당히 높겠죠? 됐습니까? 94번 뭐 중요하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96번 먼저 답을 달겠습니다. 96번 가봅시다. 96번 가봅시다. 96번 가봅시다. 96번 가봅시다. 96 아니네. 96. 아하, 얘도 뭐 여기까지 해도 안 되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나요? 답 따라보세요. 와,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뭐. 96번. 끝내야 되겠구나. 96번. 아니,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네요. 어우, 주아 답 달았나 보죠? 주아 뭐 했어? 됐어? 나 몇 번? 3번? 다 맞아, 3번? 3번이면 뭐야? 디귿 볼까요? C. 디귿, 안 보이네. 디귿 보면, 디귿을 보겠습니다. C는 암모니아보다 독성이 강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C는 누구라고 볼 수 있겠어? 여기 써 있을까요? 안 써 있나? 있네. A, B, C는 물, 요소, 이산화탄소다. 그러니까 얘는 누가 돼야 돼? 요소가 돼야 되겠죠. 어디서 왔어? 암모니아에서 왔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보자. 얘 봐. 그럼 요소가 되니까 기억과 니은 폐하고 콩팥이니까 얘가 누가 돼야 돼? 콩팥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폐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콩팥으로도 나가고 폐로도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마 물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하나 남는 거 자동으로 이산화탄소로 되고 이산화탄소는 폐로만 나가야 되겠죠.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는 누가 얘가 되겠죠. 기억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기체 상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수증기 상태로. 니은을 통해서는 액체 상태로 당연히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고 A는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됐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하나 뭐야? 101번 문제 봐보세요. 오늘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 문제는 학교 시험에 거의 나올 것 같은데 자 101번 답 들어보세요. 자, 짠! 됐어요? 콩팥의 구조적 역할이죠? 콩팥의 구조입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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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4개나 있네요. 보기가 4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혜민이 끝났고. 태연아, 몇 번? 아직 한 번. 좋아, 끝났고. 좋아, 맞았어? 좋아, 맞았어. 혜민이도 맞았어요. 자, 갑니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아까 수업을 했으니까 요소는 A죠. 됐니? 이거 아까 사구체, 요즘은 톨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돼? 범원 주머니. 여기서 제흡수 재분비, C가 신으로. 됐니? 요즘은 오중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나머지 됐습니다. 포도당, 여기 B 포도당 봐요. A에는 포도당이 있는데 B에도 포도당이 있는데 C에는 포도당이 없어. 그러면 얘는 100% 제흡수. 근데 A에는 단백질이 있어. 토리에는 단백질이 있는데 B에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아예 여과가 안 됨이야. 두 번째,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A, B에는 요소가 0.03% 단위가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얘는 2%나 된대. 그럼 갑자기 요소의 양이 많아진 건 아니란 말이야. 농도가 증가했다는 건 물이 재흡수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단백질은 A에서 B로 A는 있는데 B에는 없어. 여과되지 않았어. 그럼 맞는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러면 정상인 사람이지 단백뇨는 나오지 않아. A에서 B로 여과된 포도당은 그렇지. A에서 B로 여과됐어. 포도당은. 분명히 포도당은 여과됐는데 오중간엔 포도당이 없어.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100% 재흡수한 거야. 당뇨병 환자는 아니라는 소리야. 뇨단백증도 안 나오고 단백뇨도 안 나오고 포도당도 안 나오니까 당뇨병 환자는 아니고 여기서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A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A 방향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 돼야 되겠죠. 요소의 농도 니은 기억. 니은 어디 있어? 니은. 자, 봐. 요소의 농도 물어봤는데 여기로 들어와. 혈관 이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오니까 콩팥 동맥. 그 다음에 제흡수 재분비 다 끝나고 나간 얘가 콩팥 정맥. 이름 중요해. 얘는 요소의 양이 어때야 돼? 제일 작아야 돼. 그래서 니은에서가 기억에서보다 높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다음에 포도당과 단백질은 모두 오줌에서 발견되지 않는 매우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의 콩팥세포인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관계 통합작용이야.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낄 것 같아. 알겠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문제 쉬면서 어디까지 풀 거야? 최대 도전 문제 말고요. 193페이지, 93번 문제부터 109번까지 문제 다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영상 좀 끊어주세요. 어렵지 않죠, 여기? 되게 좋아. 됐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